오늘 회의는 지난 7월 1일 경상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오늘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 도에서 마련한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고 시군과 이번 기관이 함께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수출 규제 조치 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피해 최소화 방안 등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행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사님 인사 말씀, 영상활동 및 기관별 대응 방안 발표 및 기업 의견 접치, 현황 파악 등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업을 대표해서 프로템의 김성주 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기업은 다음은 경상북도 수출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전우원 경제부의사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보다 사실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7월 초에 일본이 규제를 발표를 하고 했을 때 대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대책을 했지만 사실 그때는 좀 뜬구름 잡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8월 2일 화이트리스트과의 배제가 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그렇게 지금 영향을 받고 그런 기업이 우리 관내에는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관련된 기관 단체들이 모여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한다는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본격적으로 됐는데 일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기회를 삼고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취득한 각종 정보를 한번 공유를 해보고 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로 생각하고 저는 오늘 기회를 서두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걱정만 하고 있다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판해한 의견을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바로 수출 규제가 발표되고 나서 우리가 긴급 과제를 좀 선정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을 갖고 있어야 일본이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70개 선도 과제를 선정해서 지금 중앙정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중앙정부 예산을 좀 받아내서 개발을 추진하는 그런 계획으로 됩니다. 지난 8월 23일에는 여러분 아마 언론 보도 통해서 아시겠지만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된 부분을 저희들이 6개 분야로 나눠가지고 지역에 있는 11개 대학 그리고 16개의 R&D 기관과 같이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단을 발족을 했습니다. 6개 분야에 발족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관련된 시군들이 다 참여를 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각 그 분야에서 한 가지라도 우리가 우리 기술을 독자 기술을 확보만 할 수 있으면 그게 성공이고 우리 경상북도만 아니라 우리 전국적으로 우리가 확대가 된다면 충분히 일본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1000여 개의 부품에 대해서도 부품 소재 장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모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정보 공유도 하고 또 여러분들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을 해주셔서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 다 같이 모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수출 규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는 박노선 부채통상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월 2일 한국의 세트 국가 대상에 저희가 오늘부터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일본이 어떻게 발표할지 나중에
지금까지 우리 도내에 지금 직접적으로 이제 피해가 나타나는 기업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앞으로 이제 그 발생될 그런 피해나 이런 게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고려해 봐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도내 그 수출입 현황을 보면은 18년 도내 총 일본의 총 수입은 152억 불인데 대일 수입은 22억 불로서 우리 도가 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순위를 보면은 중국, 호주 이런 순위가 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기계류가 한 41%, 구급품은 철강 금속, 화학품 소유되고 기계 금속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입하는 기업은 한 1,601개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구미, 포항, 등산시, 수도. 그리고 수출 현황은 총 409억 불 중에 우리 도가 대일 수출이 28억 불로 한 7%를 차지합니다. 기업 수는 한 766개 정도 돼서 수입 기업의 한 절반 정도. 다음 쪽입니다. 그동안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은 수출 규제 그 발표의 파이트리스트 발표와 동시에 우리 조직하는 관장으로 해서 총괄 기업 지원 정책 대응 현장 대응 그래서 다시 이제 자료를 참 받아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중앙부처 대응도 하고 잘 활용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사항을 정보라든지 이걸 좀 공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이제 모니터링을 또 하고 있고 그리고 도에서 이번에 또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을 지금 중에 있습니다. 상임위는 끝이 났는데 우리 그 수출 규제 대응 관련해서는 9건에 한 73억 원을 조비를 확보를 해서 아마 조만간에 이번 주 중에 이제 모든 게 확정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바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대 예타 과제 한 70여 개 선도 과제를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에 10대 품목하고 수출 규제 피해기업 지원 정책 이거는 산업부에 며칠 전에 우리 지금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주요 지원 내용, 자금 지원 부분, 기술 개발, 수입처 발굴이라든지 이런 지원 내용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수고 투기 지원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보시면은 수출 규제가 지금 2차 회의 때 병산에 있는 기업체에서 참석을 하셔가지고 7년 이상 된 기업에 대해서 자금 지원이 어렵다. 자, 지원받기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 산업부에 논의를 한 결과 당초 예산 8,800원에 비해서 추경으로 3,300원을 정액하고 내년부터 한 9,300원을 정액 요구중에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논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들이 이제 소화를 내리는 중앙부처하고 적극 대응을 해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뒷자에 보면 수출 규제 합동 대응관 이거는 다 아시겠지만 기관별로 적당하게 이제 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또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료 공유라든지 부대사님 주제로 여기 함께 하신 기업하고 같이 자유롭게 토론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오늘 기업체에 계신 분이 호텔 유동주 의원님 오시는데 현재 기업체 상황이 어떤지 기업 소개를 좀 해주시고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양한 기업들이 있어서 저희 회사 상황이 대표가 몇이 넘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설비 장비를 사가는 어떤 전시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런 설비를 만드는 회사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설비에 물론 이제 양극재에 들어간 다양한 멋진 소재 머티리얼들은 대기업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상관없죠. 그렇지만 그 설비들이 사실 일본에서도 2차전지 만드는 설비 메이커들이 좀 있는데 저희들은 이런 기회에 장비 부분들도 국산화 시켜주시면 저희들 국산한 장비를 대기업이라든가 중국 쪽 좀 더 판매 세일즈를 좀 할 수 있게끔 서포팅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또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 전주에 호수항 사에 탄소 섬유 기공식 다녀오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탄소 직주하는 설비를 국산화하는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탄소 섬유를 직주할 수 있는 장비를 저희들 대표체 같은 경우에는 국산 장비를 지금 현재 국가 정부 관련 묶어서 장비를 만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추후에 좀 잘 안착이 되면 장비 분야에서도 독일이나 일본산 장비 말고 한국산 장비들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좀 발생하고 있는 이제 업종이 있고 자회사가 또 하나 있어서요. 필름에다가 다양한 이제 유기 용매들을 코팅해서 예를 들면 전자파 삽입 해주는 그런 필름이라든가 휴대폰에 있는 액정 보호용 이런 필름들을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고요. 그런 고분자 유기물들 어떤 부분들은 이제 원체 소재 기술들이 다 일본에 있어서 현재는 일본이랑 중국이랑 합쳐서 중국 공장에서 일정 부분 사오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 장비를 만드는데 일본의 부품이나 이제 많이 들어갑니까? 저희들 업체 같은 경우에는 특정 예를 들면 서버모터라는 이제 장비를 이제 구동시키는 모터가 있으면 독일에도 이제 유사 제품들이 있고 이렇게 있어서 저희들 이제 선택을 하면 이제 되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일본에서 들어오는 거랑 이제 독일에서 들어오는 거랑 단가는 조금 더 높아지지만 지금 삼성에서 말씀 삼성 보라가스라든가 이런 것처럼 완전 독점되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들에 조금 자유롭게.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지켜봐야 되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7개 시군이 참석을 하시는데 기업체가 많은 시군을 위주로 선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7개 시군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먼저 구미부터 할까요? 여기가 구미니까. 네.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진행함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출 규제에 따라 해당 기업이 장기적 부동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수기업 특별 자금을 추가로 확보해서 피해기업에 대한 시급한 자금 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구미전자 정보 기술원과 협력기관들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국권 소재국 산업 및 신규 제품 적용을 위한 우선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통상적으로 시험 분석 등의 일주일 이상 시간이 걸리지만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3일 이내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책임 지원 서비스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타기관 장비의 성능 테스트까지 연계 지원하고 구미형 바우처 예산을 수립해서 피해 기업의 테스트 검사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체 수입선 발굴 및 신규 거래처 확보를 위해서 커트라 등의 군소와 협업해서 거래처 발굴 조사, 계약서 작성 지원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소재 부품 사업의 긴급한 국산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단기 국산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미전자정보 기술원을 활용해서 소재 부품 및 기계 장비 등에 대한 단기 국산화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긴급하고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개발비 지원과 기술 컨설팅을 병행 지원하여 기업들이 대체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소재 부품 R&D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 자료 제공, 제품 인증 확보, 특허 출연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경기 변화와 지역 경제 침체 등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시작되어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해
협력해야만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법과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급변한 대외 환경과 정세 변화에 기업들이 역체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민시는 관내 유관 회원들과 명령을 결집해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시 한번 국가산업단지가 도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자 관련 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 소재 부품 관련해서 뭘 우리가 개발하면 되는지, 어떤 분야에 지원해주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봐야 될까요? 예, 어느 부분은 지금 전자정보 구성하고 해서 기업의 수요가 없는지 보고 우선 조사를 해가지고 기업에 필요한 소재 기술을 그냥 하고 되겠습니다. 절대 다 한다 생각 절대 하면 다 못해요. 하나라도 우리가 없는 거에 뭐를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좀 하나라도 지원해 주면 그게 개발되고 또 다른데 또 하나 하고 이렇게 하면 이 모여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한다 생각하면 우리가 예쁘적이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그 황씨, 네, 황씨. 마음시 일자 변경으로 요청합니다. 현재 파는 철강 위주로 가기 때문에 거의 피해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8월 5일날 관계기관 회의하고 제출안을 선정하고요. 8월 22일날 강의하고 강의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현재 앞으로서 예소를 회의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는 피해 업체가 없습니다. 경산 씨, 예, 경산시 합법위원회 구성되는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9일부터 수출 규제 해소 시까지 수출 규제 동향 파악과 영향 분석 지원 방안에 대해서 구시정을 간장으로 해서 세계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피해 종합 상황을 경제환경국장실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피해 사항 신고가 접수가 없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경산시하고 지역계약 5개 계약과 특별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 9일날 구성을 했으며 지역 기업의 피해 최소화 방안과 산업 간 협력 기반 총력 대응의 목적이 있습니다. 구성은 경산시와 경영대를 비롯한 5개의 대학입니다. 협력 방안은 대학 연구 수업을 활용해서 상황 협력단과 현장 기술 애로를 진단하고 해결하고 하는 그런 데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경산시 수출 규모입니다. 경산시는 제조업체가 3,380개의 업체로서 36,460명 정도가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역은 지금 수출은 자동차, 전기, 기계류 순이고 수입은 섬유 등 원자재, 기계류 등 자본재입니다. 일본 수입 규모는 1,028억입니다. 전체 수입액의 1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영향 분석입니다. 지금 일본 의존도는 경산시는 많이 낮아지고 피해 신고 접수는 내부 주보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 수출 규제로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수출 분야는 약간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본 관련 기업 동향으로서는 2개 업체에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우려를 표명한 수준으로 한 개 업체는 유니콜로의 스타킹을 납품한 업체인데 이제 유니콜로가 지금 불매운동에 따라서 이게 잠시 납품이 좀 중단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경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피해는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봄이나 대부의 업체 피해가 저희들 운해 협력업체에 오지 않고 그게 조금 걱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응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상공회의소하고 외관 지방 산업 단주된 유관기관하고 각종 경제단체하고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특별한 피해는 좀 없습니다. 다음 경주시 말씀해 주시죠. 현재까지는 다행히도 전혀 신고된 게 없습니다. 신고 들어올 때는 이제 좀 그게 문제 자금을 특별히 무대 지원을 할 것이고요. 현재 파악한 경과를 말씀드리면 저희들 지금 한 업체가 지금 일본 수입 품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완료 전장 시스템 코리아라고 반도체 부품 관련해서 한 6개의 품목을 지금 수입을 하고 있는데 한 2년간 생산 그 품목을 이미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그 기업하고 유대관계가 좋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촬영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고센터를 저희 집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 날 저희들 일본 수출 관련 업체하고 지역 상공회의소 연령해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저희들 김천시에는 총 등록된 공장이 495개 업체가 있습니다. 495개 업체가 있는데 이 중에 일본에 수출하는 업체가 37개 업체, 그리고 수입하는 업체가 85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지난번에 일본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 제어한다는 발표를 듣고 8월 5일부터 한 일주일간 현지 기업체를 방문을 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저희 현재로 봐서는 김천 지역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이제 상금공업이라고 하는 데는 브레이크 호스를 일본으로 한 70% 생산 제품에 비해서 70%를 수출하는 업체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일본도 우리보다 한국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은 수출 통관 절차라든가 이런 게 종전에 일주일에서 2주라든지 3주라든지 좀 길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는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현재로 봐서는 김천에 그런 어떤 피해 있는 영향은 기업체 없는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제외했다 하더라도 절차상의 문제잖아요.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이야기지. 관련된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우리 한국 정부가 지금 불승인을 할 이유는 없잖아요. 기업체 수출을 해야 되는데 불승인은 당장 생산을 팔 수가 없는데 불승인을 하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정부가 그냥 감정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요. 합당한 이유라는 것은 매우 똑같은 거죠. 우리 물건이 북한으로 넘어간다든가 이런 테러과에 간다든가 이런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 규제를 하지 않을 거예요. 절차상의 문제는 있을 거예요. 저희가 김천시에 원래 중소기업 운전자인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500억 정도 규모로 현장을 늘리고 그래서 고에서는 조금 중소기업 운전자를 좀 확대해서 지원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344개 공장이 등록되어 있는데 일본 관련 수입에는 한 79개 업체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직접적인 영향이나 피해는 없고 이슈가 장기화되면은 영세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는 예상됩니다. 특히 기업 동향으로는 우리 시 세왕금속이라는 병따까리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이제 롯데주류에서 생산하고 있는 처음처럼이 이게 일본 업체라는 그런 악성 루머로 인해서 현재 병막의 제조 라인이 현재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없습니다. 전에 전문 기업이라고 지금 취재한 다이셀이 있죠. 예, 다이셀 정상 가동 중입니다. 예, 정상 가동 중인데 그것도 다른 문제는 없고요. 거기 금속 노조였어. 그러니까 경주, 영천 이래서 다이셀 노조 출정식을 지난 8월 초에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별다른 문제 없고 회사는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전문 기업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거가 있어도 그런 운영하는 데는 별다른 거기 없는 거예요. 전문
통계로 좀 묻어서 190명의 전공들이 있는데 다 실험자가 없는 쪽에 철저하게 대응을 좀 강조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시군의 그 대응 상황을 현황과 대응 상황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양한 것은 지금까지 큰 피해가 없다는 건데 그리고 이 회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 7개 시군에서 대응 개최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조그만 문제가 있다 하면 적극적으로 준비된 걸 가지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대처가 가능할 걸로 그렇게 봐주고 있습니다. 계속 그 대응 대策잘 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인권권 없었으나 장기적으로 부산화에 기술 개발에 좀 어려움이 있고 단기적으로는 자금 회로가 예상이 된다는 그런 의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R&D와 자금 두 가지를 지원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그 추경에 편성된 중소기업 기술 혁신 개발 사업 R&D 사업이 있습니다. 총 210억 원의 140개 과제를 9월 중에 공고가 될 예정이고요. 본 사업은 이제 전체 일부에 해당이 되고 저 중기 후 R&D는 그 연간 1조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2주 전에 저희가 R&D 혁신 방안도 발표를 했었는데요. 주요 특징을 조금 말씀드리면 과거에 중소기업에서 불화수소 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에서 구매가 안 되는 바람에 기술이 사장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방면 교사로 삼아서 대기업이 좀 참여하는 대중소기업 생명 R&D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기술 개발 후에 이제 대기업을 통해서 판로가 확보되는 그런 저희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실질적인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를 했고요. 예산도 이제 대폭 10억 원에서 24억 원까지 한도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외에도 공공기관이나 중견기업도 참여하는 협력 기구를 활용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R&D와 그 정책 자금 그리고 판로까지 묶어서 패키지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또 오늘 그 김정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에서 R&D 투자 전략을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 금융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대구 경북 지역 총 4개 금융기관에서 이번 수출 규제 전용으로 저희가 정책 자금하고 특례 보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착순으로 이렇게 그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청을 빨리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중진동하고 지역신고 같은 경우는 별도로 경북 지역에 할당될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세한 내용은 기관에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6월달, 7월달, 8월달 이렇게 비교하면 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출은 기본적으로 한 22% 7월달에 좀 줄었고요. 앞으로도 수출은 좀 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수입은 이 체제로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천여 개의 불화수소부터 시작해서 규제 대상이 한 1,000여 개 있는데 특히 이제 세 가지 반월달 수입을 현황을 봐야 되겠지만 이 세 가지 품목은 6월이나 7월이나 8월이나 정상적으로 수입이 다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그 대해서는 국비 상단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습니다. 수입 아니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입이 전체적으로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예, 거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규제 품목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세계 품목 자체가 국비 상단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불화수소나 그다음 포도 레지스트 이 같은 경우에도 규제 대상의 품목은 아니다. 일본에서 규제 대상 품목이 아니에요? 예. 처음에 나온 게 그 세 가지 아닌 건가요? 세 가지인데 그게 지금 규제 대상 되는 게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부분에 대해서 규제 대상이고 일반적으로 디스플레이 회사나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휴대폰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대상은 아닙니다. 그럼 그거 발표가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원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모니터링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 정부 피해 신고센터가 그 대한상공회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각 관련 정부 부처와 그 관련 기관이 이제 합동으로 이제 신고 설치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지방 상공회소도 여기 뭐 경산이나 포항, 구미 뭐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모니터링만 지금 쭉 하고 있는데, 계속 그 관련 기업에 저희들이 이제 전화도 하고 뭐 파악을 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아직도 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나온 건 없습니다.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이고, 그 세계품목 아까 말씀하신 뭐 불화수소나 이런 세계품목, 그다음 소재보다는 사실 장비 업체에서 걱정을 더 많이 합니다. 지금 기존 들어와 있는 장비도 있고 또 수입을 해야 될 장비도 있는데, 이 부품 수거 문제라든지 이런 게 혹시 또 규제가 심해지면은 이 기존 들어와 있는 장비도 좀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데 대해서 걱정을 좀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뭐 그런 수거 문제에서는 별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그 오늘 그 이제 정식으로 발효가 되면은 그 규제가 어떻게 앞으로 추후에 어떻게 되는지 이제 걱정이라는 이제 얘기 정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관기관과 마찬가지로 우리 수출 규제 관련한 그 업체들의 그 피해나 애로 신고센터를 여러 기관과 협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본부청에서.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들, 우리 업체들이 아직까지 일본 수출 규제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높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전략문자 관련하고 국가 공동으로 지금 그 전국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전략문자 또는 그 비전략문자 수입 절차라든지 또 여러 기관에서 지금 그 다양한 지원 제도, 지원 방안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그러한 제도를 저희가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설명회를 그 대구 경북 업체를 대상으로 9월 9일 날 개최할 계획입니다. 저희 제목이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및 통상 전략 설명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거기 그 업체들의 참여도를 봐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뭐 한번 정도 방문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있고 나서 제가 한번 한 2주 전인가 구미부시장 김상철 부시장님하고 전화를 한번 드렸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김부시장께서 그때 이야기한 게 구미에 전체 기업 수는 한 3,800개 정도가 있다. 그중에 일본과 이렇게 거래가 있는 것들은 수출이든 수입이든 한 500개 정도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피해가 뭐 경미하게라도 피해가 있거나 그런 정도의 기업들은 한 8개 정도다. 그러니까 3,800개 중에서 8개니까 실제 피해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기업들은 작은 것 같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지금 또 이제 뭐 여러 유관 기관들이 전반적인 어떤 전방위적인 대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책도 좋지만 저희는 이제 핀포인트로 좀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파로드라 그래서 매주 이제 저희 진흥원의 사람들이 현장을 갑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 제가 그 칠곡 외관에 있는 계림금속이라는 것을 방문했습니다. 이 업체가 매출이 한 240억 정도 됐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메탈 인젝션 몰딩이라고 주물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이 자동차 부품이나 방산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메탈 인젝션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금속 분말이 들어갑니다. 금속 분말. 그러니까 메탈을 인젝션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기 금속 분말들이 들어가는데, 금속 분말들을 이 친구들이 그동안 한 20%는 일본에서 수입을 했고 80% 정도는 독일에서 수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그래서 독일로 전체 이제 거래선을 바꾸는 부분들을 알아보니까 실제 일본보다 훨씬 더 거래 조건도 좋고 수급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업체한테 좀 설명한 게 그래서 이제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소재들을 어떤 국산화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에서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해서 산학년 소재 해가지고 5년 산학년에서 5개 기업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R&D 지원해 주는 거라든가, 이렇게 소재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수 인력을 뽑아야 되니까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은 뭐 긴급으로 우리가 그 자금들 그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저희 경제진흥원은 이렇게 이제 개파로드라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대책들도 다 하지만은 직접 저희가 방문을 해서 한 개 기업들 그 애로사항들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좀 문제점들을 진단을 해주고 또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도에다가 또 보내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구미세관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실제로 그 수입보다는 이제 우리 수출들이 조금 어떤 안일 정사라든가 안한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수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수입 규제도 규제지만 수출을 조금 더 다변화하고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일본 쪽으로 가는 수출 물량들을 뭐 미국이라든가 중국 쪽에 아마존이든 내지는 알리바바든 이런 쪽에 B2B, B2C 등을 통해서 조금 더 수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경제진흥원이 조금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민공수의 유선은 소장. 무역협회 그리고 전략물자관리원이 이제 본부 차원에서 협력을 통해서 지금 전국 15개 시도를 돌면서 지금 이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여기서 사실 어제 제가 좀 이제 부산의 설명회를 다녀왔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아까 다른 기관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직까지 기업들이 정확하게 이 조치가 미치는 파장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워낙 좀 내용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은 결국에는 카테고리 중에서 전략물자 비민감 품목이라는 카테고리의 수입허가 이 부분이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가장 이제 중요한 시급한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만약에 혹시라도 소재라든지 장비 부품이 공급이 안 되는 문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코트라는 첫 번째로 만약에 일본 내에서도 그래도 좀 이제 문제 없이 제품을 조달할 수 있는 ICP 기업들, 그 ICP 기업의 리스트를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현재 한 1,300개 정도의 ICP 기업이 일본에 있는데 그 중에 공개된 게 670개 정도입니다. 근데 그거를 좀 더 발굴을 해서 실제로 가장 1,300개 가까운 숫자만큼 발굴을 해서 기업들에게 공개를 해서 이 기업들과 이제 거래를 할 경우에는 이 기업부터 수입을 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나가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도 그 수입 국가를 변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중소기업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2년 이내에 일본으로부터 전략물자 비민감 품목을 수입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들에 한해서는 무료로 그 대체 수입선 기업들을 타국의 대체 수입선 기업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좀 시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좀 막아줄 수 있는 저희 코트라의 지원 서비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앞에서 우리 코트라 국민공소 유승은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시다시피 제가 좀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그 수출 규제와 관련된 작은 내용을 우리 유 소장님은 기업체들이 좀 잘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한 거고요. 근데 추가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 각계 기관에서 많이 오셨는데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기관에서도 좀 이게 너무 복잡합니다. 사실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 이유가 언론에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재생산하고 확대 또 재생산하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그것만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잘 헷갈려요 사실은.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된다면은 교육을 시킬 필요도 있지 않겠나. 전문가를 좀 모셔가지고 전략물자 정보원이라든지 또 기타 관련 기관의 전문가를 모시고 좀 현황에 대해서 실제로 일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규제가 대체 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제가 아는 선에서 그동안 연구해오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이 회의를 여러 번 하셨는데 많이 헷갈려. 저도 이 보면서 많이 헷갈립니다. 사실.
전람자가 있고 비전람자가 있는데 전람자에는 다시 민간 품목이 있고 비민간 품목이 있습니다. 민간 품목 263개입니까? 개수는 착하지 않는데 요거는 과거에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그거는 변화가 없습니다. 무조건 그거는 개발 허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이 얘기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조차도 그걸 자꾸 언급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건 잘못됐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거는 과거에도 개발 허가를 받아야 되고 미래도 받아야 됩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민간품목에 대해서는 과거나 지금 똑같다는 얘기죠. 똑같습니다. 이제 비민간 품목 조금 난 센시티브 그러니까 좀 민감하지 않다는 거죠. 같은 전람자라도 비민간 품목은 1,875개입니까? 개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요번에 해당되는데 원래 1차 제재 7월 4일날은 포톨레스트, 브라소소, 브라폴리미드 요 세 개에 대해서만 개별 허가만 된다.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오로지 개별 허가만 받아야 된다. 최대 3개월 정도 있기를 보고 그다음 2차 제재 때는 이제 백색 국가 얘기하면서 기존 1차 규제 때는 3개만 된다는 걸 되는 그것만 별도로 이 개별허가 받아야 되는 걸 2차 규제에서는 나머지 이 3개를 포함해가 나머지도 다 개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단 옵션이 2가지가 붙은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소재 이 3개는 오로지 개별허가밖에 없다. 옵션이 전혀 없다. 근데 나머지는 옵션이 2개 있다. 뭐냐면은 CP 기업을 갖고 있는 이 기업으로부터 우리가 수입을 할 때는 그거는 예전처럼 가능하다. 또 그거 말고도 특정 일반 포괄 허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어쨌든 옵션이 2개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고 그러면 CP 기업에 갖고 있는 CP 기업에서 우리가 물건을 수입해 올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느냐? 제도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도 보도자료에 하면은 제가 직접 경제산업청에 들어가지고 홈페이지 뒤져가지고 번역을 해가 봤는데 기본적으로 지침이요. 수출기업, 일본 국내에서 수출기업이 알아서 자주적으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CP기업조차도. 또 하나는 최종 용도와 사용국가, 사용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만전을 기해달라고 또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경제산업청에서 보도자료에 제도 그 포괄 요령이라든지 그 법령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만은 법령에는 가끔하게 그런 내용만 있죠. 없지만은 보도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은 CP 기업이면은 뭐 가거나 지거나 문제 없이 그냥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냥 비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그 기업이 정부 눈치를 보고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조금 금지는 안 하겠지만은 좀 애를 먹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서류가 뭐 미비하다 이런 식으로 돌려보내기도 하고 좀 피곤하게 할 수는 있다. 그 정도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비전람자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6,289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입이 안 된 걸 빼면 한 4,000 뭐 몇백 개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죠. 그래서 크게 말씀드리자면은 전람자는 리스트 규제입니다. 품목을 딱 보고 규제를 하는 거고 비전람자는 캐치홀 규제. 품목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캐치홀 모든 걸 포괄적으로 그냥 보고 그냥 규제하는 거예요. 크게 개념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캐치홀 규제는 기본적으로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이 사이에서 잘못 알려져가지고 다들 이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줄 오해를 하고 있는데 허가 받을 필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단 6천 몇 개의 그 수많은 이 품목이 허가를 받을 필요 없다. 백색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을 필요 없다. 다만 백색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무기 전용의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경제산업이 나서서 별도로 허가를 받게끔 할 수 있다. 그게 한국지고요. 또 하나는 기업들이 알아서 보고 무기 전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알아서 제재를 가해라. 이런 게 되게 핵심 요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게 전람자 중에 비민간 품목 875개인데 이 중에
뭐 언론에서는 반도체에서 3개만 이제 뭐 되고 더 이상 추가된 게 없다라고 하는데 추가된 게 있습니다. 다 그냥 저기 기본적으로 개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CP 기업이 아닌 건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못 알려집니다. 이번에 이제 오늘 28일자는 새로 보다 구멍이 나오고 이런 건 없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일본 이제 신문하고 이렇게 몇 개 이제 보니까요.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단지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자 싶고요. 이번에 이제 지수미와 관련해가 일본에서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렇게 보니까 크게 이제 보수 쪽하고 이제 거기도 좀 우리하고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요메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지수미와 결정이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하고 그러면서 불구하고 이제 이 협정 파기에 대해서 최소화 한국 정부가 계속 소통해서 협력을 두고 있다. 이 보수 쪽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반대로 도쿄 신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지소피아 파기한 것에 대해서 아주 현명하지 못한 결정이다. 매우 죄송합니다. 매우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없다. 매우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극단의 결정을 한 것은 아베 정부에 대해서 좀 불편한 거죠. 아베의 강고한 대응하고 무관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상당히 냉정을 되찾고 문제 해결에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 일본 크게 동향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요구를 좀 많긴 한데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또 하나 또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본 게 일본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그동안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최종재 마지막 그 최전방 쪽에 물품을 주로 했다면 거의 최극단의 후방 쪽에 있는 물품 소재를 공급하는 게 일본입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자기들이 독과점 해왔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 점유했던 지위를 한국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이렇게 이제 다변화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하게 될 경우 이게 대한 어떤 이제 그 위기가 오지 않겠나라는 목소리가 제법 일본 기업 내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얼굴을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제 사실은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셨지만은 피해가 없다라고 얘기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거 실행되고 있는 거는 반도체 소재이 3개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아까 플라스소는 우리 지역에 수입하는 게 절대 한 개도 없습니다. 단지 충청도에서 수입해서 가져올 거죠. 왜냐하면 본사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 포털 에시트도 그거는 삼성 하성산업상에서 쓰는 거고 우리 지역하고 관계 없고요. 그다음에 플레이미드 투명 플레이미드도 마찬가지 천안에서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역으로 우리 여기에서 또 도리어 우리 여기 그 코런 인베스트에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제품이 이미 하웨이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웨이 그 폴더폰에. 그래서 기술적 부분은 우리가 괜찮다. 그 외에는 지금 2차 제재된 거는 지금 전혀 지금 제재하겠다는 거지 오늘 낮부터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확인이 되려면 적어도 석 달 정도는 지나봐야 된다. 3개월, 90일 정도는 지나봐야 그 내용이 어떻게 어려웠는지 기업들이 얼마나 불안한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수출 기업 지원 통례 보전과 수출 기업 지원 통례 보전을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수출 기업 피해 기업 통례 보전은 직접 피해 기업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매듭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이 대상이고 간접 피해 기업은 일본 수출 기재 및 물매 운동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주 대상입니다. 직접 피해 기업에 대해서 2억 원 이내에 간접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7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출 기업 지원 통례 보전은 수출 실적이 있는 수출 기업 또는 수출 예정인 잠재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3억 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사 차원에서 이 대처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사 차원에서 신속 대처를 위한 실무 대책팀 운영 중이고 어제도 제가 본사 회의 갔다 왔습니다. 와가지고
건설 방침은 일단 현장에 있는 중소기업들 잘 상황도 끝까지 살고 지자체와 협업하고 해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지시가 제 이사장님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실무팀이 구성되어가지고 현장 기업 애로사항 파악이라든가 현장에서 전사적으로 좀 더 확실하게 인정을 하자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다음에 정책 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대구경북지방청에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희는 정책 자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경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일본 수출 규제 피해 지역 긴급 경환이 24억 원이 확대돼가지고 50억으로 확대가 되었고요. 이건 경북 지역입니다. 확대되었고 그 대상은 일본 수출 규제 피해 예상 업종 영입에 대한 자금입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긴급 경영 자금은 더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전년대비 매출액이 10% 이상이 줄어든 그 업체에 대해서만 되는데 지금 상황이 긴급 상황이다 보니까 중기부하고 협의 중이거든. 일단 피해 예상 정도에 좀 더 적극 대상을 좀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건 좀 확정되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일본 수출 규제 품목 수입 중소기업이라든가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대기업 중소기업의 거래가 감소한 협력 중소기업, 그 다음에 최근 1년간 일본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기업 중 일본 보호무역 조치에 따른 수출 피해 기업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사실 어떻게 그러면 피해를 인정할 거냐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좀 가능한 업체 상황을 발전해가지고 중기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소재 부품 기업 육성 자금입니다. 혁신성장 및 개발기술 24억 정액이 되어 48억이 정액이 되었습니다. 정액이 되어가지고 소재 부품 장비 핵심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지원자금 공급인데 박노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력 7년 이상 기업에 대한 자금 조정이 것을 이번에 중계에서 많이 반영됐습니다. 이거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정책 작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 지자체나 대표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수출 마케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출 마케팅 이 사업은 현재 확정된 건 아니고요. 경상북도 통상협력과하고 협의해서 진행 중인 사업인데요. 지금 수출 시장 다변화, 일본에 대한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가지고 경북 기계부품 소재 북중 및 무역 사절단을 지금 구성을 지금 계획 중이고요. 그다음에 경북 기계부품 소재 특화 컨설팅을 해가지고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경북도하고 이제 협의를 했는데 또 확정되면 다시 또 보고를 계획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수출 시장 다변화라든가 해가지고 우리 지역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관련된 과가 미래영업산업과 공포정책 교육연구과가 있는데 우리 미래영업산업과 오늘 참가하셨습니다. 네, 과연 준수했습니다. 혹시 그 지금 회의 자료 6쪽에 나와 있는 6개 문과와 관련해서 아래쪽에 보시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원천 인기론자 교육 원천 과학교육 계획인데요.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네, 우리 일단 한 4가지로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 R&D 분야와 관련해 가지고는 항상 이제 중소기업에서 R&D를 보통 보면 저희들이 연구소나 학교에서 할 때는 보면 학교나 연구소에서 하고 싶은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기업들이 요구하는 걸 갖다가 R&D 과제를 갖다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중소기업에서 이 R&D를 갖다가 저 해가지고 기술을 개발을 해도 판로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 더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갖다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포항 같은 경우는 지진 피해 기업 대출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저희들 5분 추경에 예산이 많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셔서 전체 소진하게 지장이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저 김천에서 운전자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김천 같은 경우는 68% 정도 소진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영천은 97% 소진했는데 다른 말씀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8월 말 정도 해가지고 전체적인 소진율을 갖다 저희들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필요한 데는 다시 저희들 도에다가 신청하시면 시군에서 필요한 만큼 소진할 수 있는 만큼 신청하시면 그 자금은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벌써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받아간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이제 대원행하고 저희들이 지난 5월달에
자동차 기업들 또는 그 지금 기업들 에로 기업들과 관련해 가지고 한 100억 정도 대구은행하고 저희들이 보호하고 해서 한 200억 정도 정했는데 이 역시도 지금 자금이 보면은 소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시군에서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서 기업들이 지금 저희 도에서나 또는 시군에서 각종 혜택을 갖다가 만들긴 만들지만 기업들이 몰라가지고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이 부분들을 갖다가 좀 활용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저 중기청이나 대경지방 중기청이나 지능공단이나 신보나 지능원에서는 이 자금과 관련해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작업을 좀 운영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이제 우리 7개 시군이 참석하셨는데 우리 중소벤처 기업 노동가에서 내년에 이 벤처 펀드를 갖다가 한 450억 정도를 갖다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데는 벌써 펀드를 구미 같은 데는 펀드 자금을 갖다가 마련하셔서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우리 지금 오늘 오신 7개 시군에도 내년부터는 이 펀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시고 꼭 국비에만 매달려가지고 국비 홍보하는 데만 신경 쓰시려고 하지 말고 이 펀드 자금을 잘 활용하면 아무래도 기업에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좀 하셔서 중소벤처기업 노동가하고 우리 벤처기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내년도에 예산을 좀 확보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도 붙여가지고 내년도에 우리가 이제 주로 수출 마케팅을 이제 하고 있는데 시군하고 매칭 사업을 좀 해요. 그래서 마침 우리 시군에서 오셨는데 아마 좀 이따 공개될 겁니다. 별도 자체 예산을 좀 수립하고 도의하고 시군장 55억 정도 해서 그래 하니까 각 시군별로 그런 예산을 좀 미리 확보를 해주시는 거고 그리고 그 수출 다변화 관련해서 아까 그 부사 회장님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그 주기계 예산 일부 저희 좀 수입 다변화 수입 다변화 주로 수출 쪽에 하다 보니까 수입 다변화 쪽에 사실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사업을 할 건지 나중에 저희랑 한번 수입을 하면 우리 컨트라고 관련이 좀 있을 거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아까 얘기할 때 깜빡했다는 거는 놓쳤다는 거 없습니까? 네, 없으면은 뭐 제가 아무리 이야기 조금 하고 오늘 오찬이 준비됐다니까 어서 식사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네, 오늘 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7개 시군과 우리 9개 우리 일반기업 단체 우리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대응 비치를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과거에 누가 이야기했던 유비무한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준비를 지금 당장은 뭐 피해가 없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준비를 지금까지 많이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대응할 걸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니까 뭐 자금 지원을 막 얼마든지 해주겠다고 준비를 다 해놨더라고요. 실탄을 다 준비를 해놨는데 전쟁에서 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실탄을 충분히 준비해놨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 우리 경상북도와 시군이 또 합쳐서 우리가 중단기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를 우리 기술을 확보를 하고 뭐 이렇게 우리 기업에 공급을 하겠다 이런 그 계획을 또 수립을 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바로 액션에 들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가 다 됐다는 겁니다. 일본이 어떠한 수출 규제를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좀 편안하게 사업을 하셔야 된다. 오늘 기업에 계신 분이 한 분 오셨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안들이 있으니 그걸 잘 활용을 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이것이 관련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업들이 그런데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고 했는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몰라서 활용을 못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우리 부서가 조직들은 그 자기가 대책을 세운 이 부분을 잘 홍보를 해서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100% 이상 그 대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피해가 없는데도 걱정을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언론도 걱정 많이 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하면은 충분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우리가 이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아까 이문희 우리 박사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이 내용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또 정확히 알도록 하려면 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박문성 과장이 할 거예요. 이문희 과장 박사님 초청한 세미나를 한번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경북이 걱정 없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는 것 같습니다. 고견을 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그런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까지는 수출 규제에 관련한 피해 계획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수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피해 계획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책 회의를 통해서 관련 기관과 시군들이 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대책을 점검해 본 결과 아마 충분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시행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충분히 대응할 것으로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소재, 부품, 장비 개발을 위한 지원단도 저희들이 6개의 분야에 구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고 또 이러한 개발을 위한 70개 정도의 과제를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추진을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확정이 되면은 이 부분도 가시화되어서 대응에 상당히 탄력을 받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 자료에도 있던데요. 10대 품목 우리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시던데 가장 좀 중점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계신 게 뭔지. 이제 10대 품목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수입을 해서 한 기업들이 제대로 경영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동향을 파악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대응을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아까 하셨는데 보기에서 딱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요겁니다라고 하나만 꼽아주십시오. 우리 경상북도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먼저 부품 수입이 안 돼서 에러를 느끼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품 소재 장비 개발을 위한 우리 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는 우리 도내의 11개 대학과 16개의 R&D 기관이 협력을 해서 지원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도나 시나 예산을 투입을 해서 기업의 애로 기술을 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을